한번 시작하시죠. 네, 제 차례인가요? 야,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바꾸다. 됐어요? 이번에는 맞았습니다. 꿈꾸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럴 뻔했어. 한 16번째 녹음하니까 이제 이것도 안 틀리네요. 맨날 틀리더니 16번 내내 틀리더니 이번에는 지난 15화에 이어서 네. 그랜저 2.4, 3.0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근데 생각보다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하이브리드가. 그랜저가 이렇게 인기 많은 줄 몰랐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HG 시절에 그랜저의 하이브리드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이거 사도 되는 거야? 막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판매면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그랜저 HG 하이브리드는. 그런데 IG는 사정이 달라요. IG 하이브리드가 거의 3.0 LPI에 버금갈 정도로 잘 팔리고요. 디젤이 있었던 시절까지에만 논하자면 그랜저 디젤이 있었을 때까지랑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디젤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하이브리드가 RG를 넘어오면서 인기가 되게 많아졌는데 그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외관상 내연기관형하고 하이브리드형하고 차이가 거의 없죠. 맞아.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은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휠 디자인이 좀 상당히 못생겼었는데 이번 I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휠 디자인도 좀 봐줄만 하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좀 매력적입니다. 가격이? 네, 지난 편에서 예고했듯이 3.0의 동일 사양과 하이브리드의 동일 사양의 값이 절묘하게 비슷해요. 네. 왜냐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세제택 전과 후 판매가가 있는데 우리는 후 판매가를 보면 되거든요. 네. 네. 딴짓하지 마세요, 캐피님. 안 들을 거면 딴짓이라도 하지 마요. 가솔린 이거 꺼내려고 이따 비교 나올 것 같아. 이거 지금 무한 오픈 온다니까. 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개소세하고 교육세의 할인 혜택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모델이 3,576만 원인데 3.0 프리미엄 모델도 얘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취득세 140만 원을 감면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실구매가가 3.0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4를 보시다가 3.0을 보시다가 하이브리드가 값이 비슷하네, 하이브리드를 보시기도 하고 또 2.4를 보시다가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리터당 5km나 더 좋네? 하이브리드를 보시다가 그러면 남자는 6기통이지 3.0도 보시다가 이렇게도 되기도 하는데 여튼 그 관점에서 하이브리드의 가성비 또는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 그래서 잘 팔린다는 거. 네. 끝났습니다. 녹화 되게 빨리 끝나는데. 완전 짱인데 이거. 진짜 끝난 거야? 아니요. 빨리 해줘. 기다리잖아 사람들. 저 혼자 계속 말하나요? 뭐 질문이라도 좀. 질문. HG랑 엔진이 달라진 하이브리드인가요? 맞습니다. 세타 MPI 2.4L 엔진에 모터 출력이 35kW에서 38kW로 조금 강해졌죠.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 2.4나 3.0 같은 경우는 직분사 엔진이라 좀 불안한데 하이브리드는 MPI, 즉 포트 분사식이어서 덜 불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세일즈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네. 이 차의 세일즈 포인트는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연비가 좋다는 거, 모터가 붙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2.4보다 잘 나갑니다. 그냥 2.4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잘 나가요. 그래요? 네, 배터리가 충전돼 있다면 모터가 이제 지원 사격을 하잖아요, 엔진에. 플러스 알파네요. 네, 그래서 2.4보다 가속이 좀 근소하게 빠르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좀 놓치시는데 하이브리드가 승차감이 더 좋아요. 왜요? 하이브리드가 배터리가 트렁크 밑에 수납돼 있거든요, 뒤쪽에. 그래서 일단 무게 배분이 유리해, 2.4보다.
현가 상 질량, 즉 보디의 무게는 무거워질수록 승차감이 좋아지거든요. 이론상. 그래서 자 정리하면 차 무게가 100kg 이상 무겁고 네. 뒤쪽에 배터리까지 수납되어 있어서 무게 배분도 좋고 가속도 그럴 수가 빠르고 연비 좋고. 연비도 좋고 그래서 2.4보다 사실 성능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거. 네. 되게 조용하지도 않아요, 되게. 엔진음 흉내 한번 내볼까요? 하이브리드.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 깜빡했다. ASMR. 자, 일단 2.4 엔진음 곤잘로가 한번. 2.4 엔진이요? 기억 안 나는 거 컨텐츠 녹음했잖아. 쟤는 지 거 아니면 다시 안 들어요. 네. 생. 그건 3.0. 3.0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게 2.4인데 네. 자 하이브리드 해볼게요. 한 거예요. 했다고? 없어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음이 없잖아요. 하긴. 약간 이런 소리 나잖아요. 이런 소리 나잖아. 그렇죠. 모터로만 갈 땐 사실상 무소음에 가깝고 이제 엔진이 켜지면 조금 소음이 나긴 하는데 뭐 혹자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모터로만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켜지면 상대적으로 더 시끄럽게 느껴진다고도 하시지만 어쨌든 막히는 길에서 거의 주로 엔진이 꺼져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현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 시속 120km까지는 EV 모드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진짜요? 120km까지요? 맥스 한 120km 정도까지는 봤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거의 준 전기차급의 정숙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나 서울 시내에서 막히는 길 시속 40km 이하로 다닐 일이 많을 때 하이브리드의 진가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과장을 더하자면 엔진음이 없다. 네. 정숙성을 원하신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2.4 하이브리드는 트림 구성이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세 가지인데 가솔린 2.4랑 비교했을 때 모던이 없죠. 네. 네. 그래서 프리미엄부터 존재를 하고 프리미엄의 세제 혜택 후 판매가가 3,576만 원입니다. 가솔린 프리미엄하고 비교했을 때 장비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다만 뭐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라든가 통풍 시트가 빠져 있죠. 네. 대신 통풍 시트는 전동식 트렁크, 전자동 트렁크와 엮여서 79만 원에 따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576만 원에 79만 원을 보태서 프리미엄의 옵션을 하나 넣어서 출고를 하시면 세금까지 더하면 한 3,800만 원 조금 안 되는 값이 나오는데 이러면 가솔린 3.0 프리미엄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대신 가솔린 3.0 프리미엄은 깡통에 전동 트렁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서라운드 뷰하고 묶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3.0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에 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를 넣어서 사시면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세금을 포함해서 즉 취득세를 포함해서 3,800만 원이 안 되는 값으로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손에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등급이겠네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뭐 아무래도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보실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그랜저에 돈을 좀 쓰실 용의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익스클루시브 내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 좀 잘 팔리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엄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프리미엄에 참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번에 19년형부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 기본이 됐고 그 반무광의 샤틴 크롬 그릴과 윈도우 몰딩도 기본이고 프리미엄에 퍼들 램프도 기본이고요. 큐피니님 최애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도 기본이고 LED 방향 지시 등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네. 문제는 여기에서 프리미엄에서 무슨 짓을 한다 한들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풀 LED 헤드램프 같은 걸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어 쪽 고급화 네. 인조 가죽 도어 트림과
메탈 도어 트림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프리미엄을 잘 선택을 안 하세요. 그냥 탈만한 차 정도에 불과하네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프리미엄을 선택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랜저 가솔린 모델을 보고 계시다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승차감 차이, 무게 배분의 차이, 그리고 정숙성, 무지무지하게 좋은 연비를 생각했을 때 2.4에서 조금 돈을 더 보태시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 모델. 여기에다가 전동 트렁크랑 통풍 시트 넣어서 세금 포함해서 3,700만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가솔린만 보지 마시고 꼭 하이브리드로 입문을 일단 하세요. 그리고 저라면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산다면 무조건 프리미엄을 살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가 프리미엄보다 211만 원이 더 비쌉니다. 네. 그런데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게 매력적이긴 해요. 네. 근데 다른 차들과 달리 그랜저는 LED 사양과 그냥 일반 벌브, 할로젠 벌브 사양의 생김새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방향지시 등 차이가 되게 큰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프리미엄부터 LED 방향지시 등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단지를 위해 익스클루시브를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익스클루시브에서도 매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한번 아, 네.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는 시트 쪽에 좀 바뀌는 게 많은데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전동식 럼버 서포트, 그리고 운전석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 동승석 전동식 럼버 서포트,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앞좌석 통풍까지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되게 좋네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도어 쪽이 고급화가 되고 운전대 칼럼이 전동식으로 움직이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죠.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도 익스클루시브부터 들어갑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여기에서 매력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서라운드 뷰나 또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같은 거 이런 게 익스클루시브부터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 옵션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를 본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가성비 면에서는 무조건 이건 프리미엄이에요. 하지만 네. 주력 등급, 현대 쪽에서 미는 주력 등급 또는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건 시장에서의 평가는 익스클루시브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익스클루시브를 고르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전동 트렁크는 118만 원 내고 보통 넣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컨비니언스 패키지도 74만 원밖에 안 하니까 보통 넣으세요. 왜냐면 여기에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카드 타입 스마트 키,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이런 게 들어있어서 분명 넣으신다고요. 네. 근데 이거 두 개를 넣잖아요. 그럼 192만 원이 올라가는데 이것들이 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에 들어있어요. 기본으로 들어있는데 익스클루시브보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 206만 원이 더 비싸요. 네. 그런데 192만 원짜리가 그냥 들어있어요. 14만 원에 어떤 걸 더 주냐면 후석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자외선 차단 유리, 뒷유리 전동식 커튼, 클러스터 이어나이저를 줍니다. 14만 원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익스클루시브를 사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전동 트렁크와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을 거면 무조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을 사는 게 낫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견적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익스클루시브를 감히 이렇게 선뜻 추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사실 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튼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소비자고 현대는 최고급형을 사는 게 좋고 우리는 최하급형을 사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을 추천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기본형이 아니다. 즉 프리미엄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잘 들어있다. 여기에
79만 원을 내고 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만 넣어서 사도 너무너무 훌륭하다. 가솔린에 대비했을 때도 괜찮다.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풀 LED 헤드램프라든가 시트 쪽에 좋은 어떤 조절 장치라든가 아니면 전동식 칼럼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러면 익스클루시브로 결국 올라가야 하는데 익스클루시브에 올라가신 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전동 트렁크와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으실 거면 무조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을 보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서 프리미엄을 추천드리겠다. 끝. 끝. 보통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속주행이 많아서 연비를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속주행이 많다는 건 결국은 주행거리가 많아서 뭐 차를 많이 타고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들고 뭐 이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꼭 그렇게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들만 보지 마시고 되려 시내를 타실 일이 많거나 막히는 길을 타실 일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장점이 어떻게 보면 ISG의 확대라고 보셔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차 시에 시동 꺼져 있고 네. 서행할 때 엔진 켜지지 않고 그래서 정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데 그 장점을 누리려면 사실 고속도로보다는 시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막히는 길에서 아시다시피 DCT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하이브리드,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는 대개 DCT죠. 아이오닉, 네. 니로. 그런데 그랜저는 토크 컨버터형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관점에서도 시내 주행 많으신 분들이 보시는 게 되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끝. 끝. 오늘 두 분 분량이 너무 없으신데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냥 나가세요. 저 혼자 하고 나갈게요.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녹음 버튼 키고 끄는 걸 내가 해야 되니까 곤잘로는 뭐 역할 있어요 지금? 저는 웃음소리 1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큐피디님은 이 편집하는 게 녹음하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아 고마워요 지금. 여러분 진짜 이게 모르시겠지만 이거 자막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곤잘로는 뭐 하죠? 저는 오늘 녹음은 재채기. 여기까지 할까? 왜냐면 근데 너무 재미없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이거 한번 녹음할까요? 그랜저 슬로건 셋이 합창으로 슬로건? 제가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바꾸다. 점점점.